저는 결핍 있는 사람을 선호해요. 인텔리전스 레벨이 비슷하면 두 팀이 한 팀이 10시간이라고 한 팀이 15시간이라면 후자가 더 잘해요. 난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런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국내 성인교육 1위 패스트 캠퍼스, 공유 오피스 분야 1위 패스트 5, 그리고 투자회사인 패스트 인베스트먼트와 패스트 벤처스를 경영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아시아의 박지웅이라고 합니다. 펀드레이징한 금액은 거의 1,5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고, 만들어낸 회사 가치도 5천억 정도까지 되지 않나? 하고 싶은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패스트트랙 아시아라는 그릇 안에서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있는 사업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창업팀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동기, 그리고 끈기, 그 다음 운. 저는 동기가 되게 현실적이고 솔직하고 본질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뭔가 목표, 원대한 비전과 꿈 이런 거 말고 저는 결핍 있는 사람을 선호해요. 난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싶어. 왜냐면 나 정말 가난했거든. 그런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연쇄 창업자들이 갖고 있는 희소성과는 또 정반대로 실패의 경험만 있는 사람. 회사 한번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말아먹은, 아직 첫 번째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만큼 첫 번째 성공에 목말라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자 했던 이유가 얼마나 솔직하고 내 본질에 가까워 있는가, 본성에 더 가까운가. 왜냐하면 그것만큼 그 사람의 모티베이션이 오랫동안 유지될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저희가 만들거나 투자한 회사들 대부분 다 그래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열심히 일할 거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고상하고 원대한 비전이면 중간에 굉장히 많은 평시풍파를 만나면 금방 사그라들 수도 있어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결핍 같은 게 있으면 저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혹시 있는지 물어보는 편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많은데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어요. 둘 중에 뭐가 더 희소한 가치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희소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뭔가가 더 추가돼야 된다면 저는 젊은 분들 좀 더 선호하고요. 왜냐하면 인텔리전스 레벨이 비슷하면 두 팀이 한 팀이 10시간이라고 한 팀이 15시간이라면 후자가 더 잘해요. 더 많은 걸 성취할 수 있다? 경력이 아예 없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경력이 있으면 너무 길지 않은 팀. 어떤 특정 인더스트리에서 경력이 5년을 넘어가면 자꾸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것만 얘기해요. 적절한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아직 그 정도의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정도?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운이 진짜 중요한데 컨트롤은 안 되죠. 그러면 앞에서 이 두 가지의 환경을 조합해서 그 운이 언젠가 올 텐데 안 오진 않을 텐데 내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나? 어떤 모티베이션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두 가지 동기와 끈기가 엔드로 조합이 되면 운이 올 때까지 적어도 기다릴 수는 있으니까요. 언제 올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확률을 높이는 건 오래 잘 버티는 건데, 그 버티는 게 스마트한 경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동기와 끈기의 결합, 운이 나한테 떨어질지 아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창업한다고 했을 때 될까 안 될까 맞추기 하면 망할 거라고 물어보면 90% 이상 맞아요. 그게 현실이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헬로네이처 만들었던 박병렬 대표, 제 대학교 과 후배예요. 헬로네이처를 창업하기 전에 굉장히 다양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창업의 가능성을 타진했었어요. 10번 물어보면 10번 다 하지 말라 그랬고, 왜냐면 어차피 망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투자자라면 그때부터가 그 사람을 눈여겨보게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창업을 해버렸으면 성과나 사람이나 팀이나 사업 계획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만, 아직 안 했으면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창업가가 될 수 있을까 아닐까를 판단하는 첫 번째 지표는, 그렇게 수차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굳이 해야겠다면 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스크리닝 아닐까? 누군가가 자꾸 하지 말라고 하면 본인도 돌아가서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사람이 자꾸 하지 말라고 하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고, 진짜 하지 말까? 아마 돌아가서 되게 골똘히 생각할 거예요. 하지 말까 진짜? 다 망한다는데 대부분이. 근데 그 두려움이나 이런 거를 뚫고 다시 왔을 때가 진짜 사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시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간과하거든요. 큰 시장을 선택하는 거. 시장 규모 물어보면 다 커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 계획에 시장 규모는 다 크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두 커플 더 들어가가지고 가장 직접적인 시장 규모까지 내려갔을 때에 진짜 작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잘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직접 맞닿아 있는 시장 규모가 진짜 큰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잘해야 100을 만들 수 있다면 큰 시장에서는 적당히 잘해도 10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창업자들은 다 외롭죠. 언제나 소수 의견이에요. 창업자들이 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10명한테 얘기하면 다 안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 고객한테 줬을 때도 똑같아요. 처음에. 이걸 좋아하는 고객은 언제나 전체 중에 소수고 그 소수를 점점 다수 의견으로 넓혀가는 건데 넓혀가도 특정 시장을 독점하지 않는 이상 계속 소수예요. 소위 소수 의견을 계속해서 내면서 그걸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상대하고 설득하고 해나가는 것이 창업자의 숙명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 중에 364일이 힘든데 딱 하루 정도의 비율로 즐겁다. 패스트 캠퍼스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컨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판매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사요. 그때 내가 처음에 이걸 될 거라고 믿었는데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동일하게 믿는 두 번째 사람이 생겼을 때 그게 되게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내가 어디 투자했다가 3년 뒤에 엄청나게 큰 돈을 회수했다 이거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 같아요. 그게 거의 유일한 낙이다.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그게 매일매일 발생하지 않는다. 10대 번 시도하면 하나 발생할까 말까. 그게 되게 마약 같은 중독성을 갖고 있어서 계속 이걸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을 결심하는 그 출발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 창업자가 머릿속에 어떤 인셉션이 포함되어 있느냐가 이후 과정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반복적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결심한 다음에 나 이거 10년 정도 할 수 있을까?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업을 2, 3년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거 말고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10년 동안 이거 한다면은 지금으로부터 10살을 더 먹는 상태잖아요. 그 사이에 결혼할 수도 있고 애를 낳을 수도 있고 한데 내가 이걸 10년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